모든 고통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이 모든 고통의 시작인 10가지 이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행복은 늘 멀리 있다. 어쩌다 웃고 잠시 기뻐도 곧 다시 불안하고 무겁다. 왜일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 있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 이 문장 속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숨어 있다. 첫째, 기대는 현실과 충돌하며 고통을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하고 세상은 나를 보상해야 하며 삶은 내 노력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떤 도면도 참고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고 스쳐가고 넘어간다.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세상은 나의 원함 따위엔 별 관심이 없다. 기대는 처음엔 따뜻하다. 희망 같고 나를 앞으로 이끄는 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기대가 확신이 되면 삶은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토록 냉정한 걸까? 기대는 결국 비교와 원망의 시작점이 된다. 고통은 현실이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게 실망하며 스스로를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자. 세상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움직일 뿐이다. 기대보다 현실을 보자. 바라기보다 받아들이자. 그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흐르기 시작한다. 둘째, 자기 조건화는 자책을 낳는다. 나는 꼭 성공해야 해. 나는 착해야 해. 이런 말들은 겉으론 멋져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나를 부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어. 진심이면 언젠가는 통할 거야.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를 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래야만 하는 나를 만든다. 착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착해도 무시당할 때가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묻기 시작한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 자기 조건화는 결국 결핍의 거울을 들이민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이래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 셋째,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우리는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하지 말지.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지? 처음엔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곧 화가 난다.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걸까? 왜 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걸까?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품는다. 말로, 눈빛으로, 침묵으로, 때론 선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해도 스스로 원할 때만 바뀐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는 그 사람일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분노하게 된다. 실망하고 다투고 결국 멀어진다.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긴다. 그러니 기억하자. 사람은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통제보다 공감이,
기대보다 존중이 먼저다. 넷째, 현재를 거부하게 된다.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다. 이건 아직 아니야. 지금은 불완전해. 더 나은 미래가 와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미루고 앞으로만 달린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마치 거기에만 진짜 삶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다. 원하던 것을 이루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 잠깐 기쁘고 곧 다시 불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순간 삶은 고통이 되고 행복은 미래라는 이름의 신기루가 된다. 오늘은 내일의 준비가 아니고 지금은 기다림이 아니라 완성이다. 현재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결핍과 조급함이 따라온다. 그러나 현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어떤 미래보다도 충만한 평화가 찾아온다. 다섯째, 무한 경쟁에 나를 몰아넣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한다. 더 나아져야 해.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남들보다 앞서야 해. 그 말들이 마음에 각인된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은 경주가 되고 사람들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된다.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는지, 누가 더 빠르게 성공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깎는다. 잠시 쉬면 불안해지고 남이 잘 되면 괜히 초조하다.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나를 몰아세운다. 하지만 삶은 경기가 아니다. 완성보다 방향이, 속도보다 호흡이 중요하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이다. 경쟁의 굴레를 벗어날 때 비로소 나는 나답게 숨 쉴 수 있다. 여섯째,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정상적인 삶은 이래야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그건 틀렸어, 이상해.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 불편해하고 때론 무시하고 심지어 미워한다. 하지만 삶은 원래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또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이다. 그 차이를 틀림이라 여기면 우리는 매 순간 부딪히고 다투게 된다. 모두가 같을 필요는 없다. 모두가 같을 수도 없다. 사람마다 리듬이 있고 삶마다 색깔이 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넓어지고 내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진다.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다. 다르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일곱째, 자유가 사라진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내가 원해서 시작했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다. 해야 할 일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만 갔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자유는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내 기준에 스스로를 가뒀다. 주어진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 만든 규칙에 묶여버렸다.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성실함이라는 명분 아래 나는 무거워졌다. 이제는 즐거움보다 의무감이 나를 이끈다. 자유는 멀어졌고 내 삶의 색깔도 바래갔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진정한 자유는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스로 만든 틀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자유는 돌아온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처럼 7번째 교훈은 우리 삶에 있어 자유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8째,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 실수 하나에도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을 탓하게 된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겐 치명적인 실패처럼 느껴진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이 시작된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실패는 피해야 할 것이고 완벽함만이 인정받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한 번의 실수에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냉정해지고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존재 자체의 결함으로 오해한다. 결국 도전을 피하게 되고 안전한 길만 찾게 된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는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진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신감이 자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실수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준다. 이처럼 8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기연민과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9째, 감정이 억압된다. 나는 화내면 안 돼, 약하면 안 돼 등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른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감정을 억누르도록 배워왔다. 화를 내면 유치해 보일 거야, 슬퍼하면 약해 보일 거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웃으며 넘기고 슬퍼도 괜찮아라는 말로 자신을 속인다. 눈물이 날 만큼 아파도 꾹 참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굳는다. 느끼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결국 나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간다. 감정을 느낀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화가 난다는 건 나의 경계가 침해당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슬픔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감정이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마음속엔 쌓인 것이 많아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감정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버린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 나 지금 화났어. 나 사실 너무 힘들어. 그 한마디가 억눌린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다.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는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10번째, 행복의 기준이 외부에 있다. 무언가를 이뤄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은 끝없는 결핍만 남긴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한다.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더 큰 회사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인정받으면, 사랑받으면 그때야말로 행복하겠지. 그래서 계속 달린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이뤄내려 애쓴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순간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결핍이 고개를 든다. 행복은 늘 다음에 있다고 느껴진다. 현재는 준비일 뿐 진짜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게 된다. 이런 삶은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놓이게 만든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나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며 자꾸만 작아진다. 결국 지금의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행복은 외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허락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감정이다. 오늘의 나,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 성취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 성취를 이끌어주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괜찮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결국 모든 고통은 그 하나의 문장에서 비롯된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 기준을 만들고 비교를 불러오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유마저 잃게 한다. 행복은 멀어지고 삶은 늘 결핍 속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그 문장을 멈추는 순간 고통도 함께 멈춘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리더라도 충분하다. 고통은 외부가 아닌 내 안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자. 지금 이대로도 나는 괜찮다. 이처럼 자기 이해의 한 줄 문장이 고통을 자유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